20년도 더 된 영화이긴 한데 엽기적인 그녀를 기억하십니까? 높은 산에 올라서 견우야 미안해를 외치던 그녀를 위해서 배우 차태현 씨는 그녀의 새 남자친구에게 이런 당부를 남깁니다. 술은 절대 석 잔 이상 먹이지 말아라. 가끔 때리면 아파도 안 아픈 척해라. 이른바 구 남친의 따뜻하지만 엽기적인 당부로 화제가 됐는데 현실에서는요, 웃음기 쏙 뺀 학부모의 당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 자녀는 왕의 DNA를 가졌다. 왕자에게 말하듯 좋게 말해달라. 이거 영화 속 대사 아니냐 의심하실 텐데요. 실제로 학부모가 초등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구구절절 눈길을 사로잡지 않은 항목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담임 선생님께로 시작하는 편지는 1번부터 9번까지 빼곡하게 선생님이 아이에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담았습니다. 표현은 시종일관 정중합니다.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편지에서 절대를 강조했길래 저도 절대를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또래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을 들어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다. 지시, 명령투보다는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 학부모는 아이의 새 담임 교사에게 이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선 담임 교사는 해당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서 직위 해제됐거든요. 지난해 10월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신고를 당한 담임 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해당 학부모 교육부 소속의 한 사무관입니다. 올해 초에 대전교육청으로 옮겨서 근무하고 있다네요.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의 직위 해제를 대전교육청에 요청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초등교사 노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억울하게 직위가 해제되거나 모든 민형사상의 절차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제 뉴스라이더에서도 다뤘던 사건이었죠. 5억 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남성. 무려 7가지의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내고도 반성은커녕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서 공분을 샀는데요. 알고 보니 남성의 몸에서 마약이 검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10일째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단 한 번도 피해자의 상태를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은 28살 신모 씨.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맞는 등 마약 정밀 검사에서 검출된 약물만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가지에 달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 YTN 취재 결과 신 씨가 마약을 투약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공범과 함께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5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필로폰의 양은 일회용 주사기 16개 분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걸 빼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2019년 지인들과 공모해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 씨를 석방했다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을 자초한 경찰은 신 씨의 마약 전과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밀검사 결과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진 구속을 담보할 수 없어 풀어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신 씨의 구속 여부는 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자신도 스토킹 집단 때문에 괴로워서 범행을 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망상을 드러냈습니다. 최원종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됐었는데요. 검찰은 판단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신질환이 확인돼 사이코패스 평가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하지만 피해 망상 증세는 여전했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원종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한 보완 수사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망상에 의한 이상 동기 범죄, 즉 묻지마 범죄에 해당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길을 걷는 것조차 불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찰도 바짝 긴장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양손에 흉기를 든 난동범이 제 발로 파출소에 들어와서 경찰들을 협박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주취 난동자였다고 합니다. 그간 파출소에 굴칫거리였는데 흉기는 아니잖아요. 선을 넘어도 과하게 넘은 겁니다. 이 남성의 최후 영상 준비했습니다. 경기도로 가보시죠. 내려오세요. 아이고, 칼 지금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결과부터 보여드려봤습니다.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난 6일 새벽 2시쯤입니다. 모두가 곤히 잠든 시각이지만 파출소의 고난은 이제 시작입니다. 성큼성큼 오는 남성 출입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양손에 흉기를 든 겁니다. 상습 주취 난동자답게 알 수 없는 말과 욕설을 배설합니다. 파출소를 찾은 이유가 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횡설수설을 이어가더니 경찰을 향해서 흉기도 휘두릅니다. 흉기 내려놓아라 수차례 경고하지만 통하지 않죠. 결국 이렇게 테이저건이 해결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아프죠? 많이 고통스럽죠? 더 아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난동 다시는 안 하죠. 흉기 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고요. 그게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